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팔면 손해고 들고 있어도 가슴만 무너지는 자전거 때문에 노후까지 흔들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후회 끝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굴려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따뜻한 역전이 찾아왔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진짜 인생 이야기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라고요. 지금은 누구 하나 쳐다도 안 보는 자전거를 앞에 두고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팔면 큰 손해고 들고 있어도 제 가슴만 더 무너지는 물건이 바로 제 노후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위에서만 숨을 쉬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에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그 못지않게 타고 달리던 선수였고, 사람들은 저를 자전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자랑 같아서 한동안은 그 말에 기대서만 살았죠.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경기장은 저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건 다른 일도 아니고 또 자전거였습니다. 수십 년을 만지고 타왔으니 이제는 고급 자전거를 팔고 고치면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믿었어요. 퇴직금도 그 생각 하나에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만 해도 마치 예전의 박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자전거들 사이를 걸어 다니며 이건 어디 산맥을 달리기에 좋겠다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이건 언덕이 많은 동네의 딱이라고 상상도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웃고 떠들면서 이 자전거로 어디를 갈지 얘기해 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알던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어른들은 전기 자전거를 찾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싼 가격의 중고가 손가락 몇 번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제 가게 안에 걸린 비싼 자전거들은 마치 오래된 액자처럼 조용히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전거들을 만든 회사가 미웠고, 시장을 이렇게 바꿔버린 세상이 미웠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다 알아보지 못한 제가 제일 싫었습니다. 대체 왜 퇴직금을 몽땅 들이붓고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화가 나서 바퀴를 3개 돌렸다가 손가락 마디가 저리게 아픈 날도 있었어요. 분노가 조금 가라앉고 나면 곧장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나가는 날이면 통장을 열어보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 다른 일을 구하러 어디를 찾아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목구멍이 저절로 막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려야 하는 시간인데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 접어도 이상할 것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고 나가는 제 뒷모습을 가족들이 보는 상상을 하면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념과 체념 사이를 서성이다가도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한 사람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와서 당신 손을 거치면 이상하게 자전거가 더 잘 나간다며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가던 뒷모습을 보았을 때였어요. 그 순간 잠깐이지만 내 손이 아직 완전히 쓸모없게 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감각과 경험이었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팔리지 않는 고급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것들을 언젠가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첫 기억이 되는 자전거로 다시 굴려보겠다고요. 오늘도 가게 안은 조용하지만 예전처럼 절망만 가득한 자리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제 노후를 망치기도 했지만 어쩌면 다시 살릴 기회도 이 자전거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작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도로에서 완전히 내려오지는 말자고 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셔터를 천천히 올리면서도 제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첫날의 설렘을 떠올리면 지금은 믿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그날의 선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은퇴 통보를 받은 그날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달리고 버티고 마지막까지 버텼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마치 제 어깨를 누르듯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어두운 거실에서 오래된 헬멧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니 수십 년의 땀과 기억이 그대로 손끝에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버틴 건 이거였구나. 내가 제일 잘 아는 것도 결국 자전거뿐이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길도 이걸로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며칠 후, 저는 전 재산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들고 가게 자리를 계약했습니다. 낡은 벽에서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났고 바닥엔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제 인생의 두 번째 트랙이라고 믿었습니다. 벽에 못을 박고 첫 자전거를 걸어 올렸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다시 출발선에 선 선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첫날 아침 벽에 걸린 자전거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잘해보자고, 예전처럼 달려보자고, 내 손끝에 의지해온 모든 시간들이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길이 이렇게 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모르는 게 그때의 저를 버티게 했던 힘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다고.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보고 싶다고요. 아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의 설렘이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제가 걸어둔 자전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천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노후를 맡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게를 열었던 그 순간의 떨림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걸린 자전거들이 마치 제게 등을 돌린 사람들처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팔면 손해고 들고 있어도 가슴만 더 저리는 물건들. 그 무게를 가장 처음 실감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와 불을 켜자 빛을 받은 자전거 바퀴들이 반짝이기는커녕 마치 오래된 유리처럼 무겁게 빛났습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던 손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끊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계속 쌓여가는 먼지뿐이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자전거들이 이제는 그저 팔리지 않는 재고라는 이름으로 침묵만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체 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 제가 젊은 날 목숨 걸고 타던 그 자전거가 어쩌다 이렇게 외면받는 것이 되었을까? 제품을 만든 회사도 믿고 시장 흐름을 바꿔버린 시대도 미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흐름을 제때 읽지 못한 제가 가장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문 옆에 걸어둔 가장 비싼 자전거에 햇빛이 길게 닿았습니다. 그 자전거는 퇴직금 일부를 쏟아붓고 들여온 녀석이었습니다. 처음 벽에 걸어두던 날, 저는 이 녀석을 보며 내 인생의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건 것 같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 자전거는 그저 팔아도 손해인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정수리부터 천천히 식은 한기를 내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후회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더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왜 단 한 번의 성공 사례를 보고 미래 전체를 맡기려고 했을까? 왜 아내의 조용한 걱정까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렸을까? 그런 질문들이 마치 돌덩이를 든 사람처럼 제 가슴을 하나씩 눌러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가게 의자에 앉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절망을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장사를 접고 돌아간다고 해서 내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 손안의 실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이 저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그렇게 단념의 그림자가 가게 뒤편까지 번지던 그때 문득 밖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 몇 명이 가게 앞을 지나며 바퀴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가게에서 수리하면 자전거가 더 잘 나간다고 들었다고요.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제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희망은 얼마나 작아도 누군가 한 번만 불어주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자전거라도 누군가에게는 첫 달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완전히 끝난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그 작은 희망이 다음 날부터 저를 움직이게 했고 그 움직임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갈 거라는 사실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가게 문을 여는 순간마다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팔리지 않는 자전거들 사이에서도 어디선가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움직임은 제 삶에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한 노인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프레임은 벗겨지고 바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그 자전거에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끝에서 고쳐지는 자전거는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든다고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잊고 있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분노로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면서 후회의 그림자도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간 제가 붙잡고 있던 건 팔아야만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고 그 때문에 제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한참 동안 손을 멈추고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자전거를 고치며 저는 오랜만에 손끝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조여가던 볼트, 기름이 스며들며 부드러워지는 체인, 바퀴가 균형을 찾아가는 순간 제 마음도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을 넣어주던 그때 노인이 허리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자전거로 다시 손자를 만나러 갈 수 있겠다며 고맙다고요. 그 말은 저의 단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내가 팔아야 할 건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기술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희미했던 희망이 조금은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에서 흐릿한 길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천천히 모습을 보였어요. 며칠 뒤 가게 앞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 수업을 한다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의 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아 오랫동안 벽에 걸린 자전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이 녀석들을 재고, 실패, 짐으로만 봤지만 어쩌면 이 자전거들이 내 인생의 두 번째 길로 저를 끌어가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바퀴 하나가 굴러갈 힘만 있어도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가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는 조금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절망과 후회, 단념을 지나 희망이라는 작은 조각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문득 가게 앞 골목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의 평범한 소음이라고 넘겼지만 그 소리가 제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저보고 밖으로 나와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아이가 서툰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뒷바퀴가 삐뚤어져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예전에 저를 보는 것처럼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 수업을 한다는데 가르쳐 줄 어른이 없다고요. 그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제 단념의 벽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다면 잠깐만 자전거를 봐도 되겠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바퀴를 들어 올리자 어긋난 축이 금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두 번 잡아본 손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번 조절하자 바퀴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고 제가 바람을 채우는 동안 아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잘 고치는 건 처음 본다고요.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 제 가슴에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를 천천히 치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와 후회 위에서 단년만 반복하던 제 삶에 오랜만에 환한 바람이 스며오는 듯 했어요. 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가게 안에서 재고와 절망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로 제 이름을 들었다며 자전거 교육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 저는 세상의 환호 속에서 바퀴를 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어둠 속에서 제 실수와 무력감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준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숨결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제겐 아주 큰 용기였으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자전거들이 오늘따라 조금 더 밝게 보였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재고라고 불리던 그 자전거들이 누군가의 첫 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천천히 가게 불을 끄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바닥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제 등에 조용히 손을 얹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울고 싶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지만 선명한 생각이 가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건 팔리지 않는 자전거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었구나. 학교에서의 첫날, 그 아침의 공기는 가게에서 맡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긴장감이 제 등줄기를 천천히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는 설렘이라는 미세한 빛이 함께 깔려 있었어요. 제가 다시 누군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운동장을 건너 체육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붙잡고 서툴게 끄는 모습이 예전 제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바퀴는 자꾸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핸들은 제멋대로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엉켜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이들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저 할아버지, 자전거 고치는 사람 맞죠?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묻혀있던 이름을 다시 불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브레이크 잡는 방법부터 균형을 잡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따라오자 저도 모르게 말투가 예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질 뻔해 손으로 꽉 잡아줬던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서툴게나마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다가 두 발을 떼고 몇 걸음 굴러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춘 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해냈다는 듯 활짝 웃자 제 눈가도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도 시장도 전성기도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그 손맛을 내가 먼저 놓아버렸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던 해답을 보는 것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건 처음 본다고 정식으로 교육 활동을 부탁드리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불릴 줄은 몰랐던 제 이름이 누군가의 필요가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보상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학교를 나서던 길,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며 마치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아래 줄지어 서 있는 자전거들, 넘어지고 일어서며 발견을 반복하던 아이들, 그 모든 풍경이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고라고 불리던 자전거들이 언젠가 아이들의 배움터로 갈 수도 있고, 제 손끝을 통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무엇으로 이어질지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몇 번 더 이어지자 가게 안의 공기까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때 재고라고 불리며 제 가슴을 짓누르던 자전거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손에서 새로운 배움의 도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조금 특별한 요청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수업을 구경하고 싶어 한다며 자전거 교육을 공개 수업으로 열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전 경기장에서 관중을 바라보며 바퀴를 굴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른들도 온대요. 그 말에 제 목소리는 평온하려 했지만 가슴속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서도 되는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집중했고 저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하나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페달을 밟는 각도, 균형이 무너졌을 때 손을 쓰는 법,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아이들은 숨소리마저 조용히 들릴 만큼 집중했어요. 그러던 순간 한 아이가 페달에 발을 올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번엔 두 걸음도 못 가 쓰러지던 아이였는데 이번엔 몇 미터를 넘어 운동장 절반 가까이 굴러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건 처음 본다며 정말 고맙다고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아주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후회가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누군가의 작은 성취와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센터와 협력해
정식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었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실패했다고 믿었던 제 능력이 이제는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제 옆을 스치고 지나가며 마치 오래된 친구가 오랜만에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역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니 한때 짐이라고 생각했던 자전거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환하게 보였습니다.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도 누군가의 배움에 쓰일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다면 이 자전거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다시 굴러갈 수 있겠다고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자전거를 번갈아 타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버렸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멈춰 서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 자전거들도 제 경험도 제 인생도 말입니다. 며칠 뒤 지역센터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보자는 제안이었고 보수도 예상보다 넉넉했습니다. 전화를 듣는 제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회에서 제 이름이 불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때 실패의 상징이던 자전거들은 이제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일어서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정해준 핸들, 다시 살아난 프레임, 균형을 찾아가는 바퀴의 선.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벽에 걸린 가장 비싼 자전거를 바라봤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쏟아부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믿었던 녀석. 그리고 한동안 내 실수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녀석. 그 녀석을 향해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고. 너 때문에 다시 내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고요. 자전거는 결국 저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했다고 생각한 마음을 다시 굴려준 건 결국 이 자전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게를 판매 중심에서 교육과 정비 중심으로 바꾸기로요. 팔아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길이 제 인생에도 가장 맞는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고급 자전거 2대는 학교와 지역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쓰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 선택이 저 자신에게도 커다란 보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간판 아래에 새로운 문구를 적었습니다. 오래 알고, 오래 돌보고, 오래 굴러가는 삶을 위하여. 그 문구를 바라보는데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후회로 흔들리던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굴릴 수 있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요. 제게 찾아온 역전의 순간은 큰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움을 돕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굴릴 힘을 찾으라는 삶의 작은 신호였습니다. 자전거 하나가 무너뜨린 삶이었지만 결국 그 자전거가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굴릴 힘을 찾으라는 신호였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잠시 멈춰 서 있을 뿐 언제든 다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당신 마음에 닿는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